이번 토픽은 분산 분석입니다. 근데 분산 분석 중에서 분산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를 볼게요. 검정하려고 그래요. 누가 더 키가 큰가 했어요. 그래서 질문이 한국인이 더 커? 앙골라인이 키가 더 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모집 단위는 한국인의 키이고 모집 단위는 앙골라인의 키입니다. 그럼 이때 한국인이 더 클까? 앙골라인이 더 클까? 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키와 앙골라의 평균 키는 같다. 그거의 대립가설은 아니다. 앙골라인과 한국인은 키가 다르다. 라는 대립가설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뭐를 갖고 우리가 이 귀무거슬이 맞는지 귀무거슬이 틀린지를 할 때 뭐를 하냐면 표본을 추출하죠. 표본에서 즉 한국인의 키 중에서 몇 명을 추출해서 N1개를 추출한 다음에 그의 표본 평균을 봅니다. 그게 X1 바이고 앙골라 사람이 키에서 표본을 일정하게 추출해서 그게 N2고요. 표본의 크기가 N2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을 비교합니다. 즉 X1 바와 X2 바를 비교해서 귀무거슬을 채택할지 기억할지를 정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인의 평균가 170이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앙골라인의 키가 180이 나왔으면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귀무거슬 기각을 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겁니다. 반면에 앙골라인의 키가 171이 나왔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표본의 크기가 아주 크지 않은 한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한국인의 평균키가 170이고 앙골라인의 평균키, 물론 표본에서 171이니까 귀무거슬을 채택한다고 할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검정, 한국인이 더 커, 앙골라인이 더 커 할 때 검정한 방법은 표본 평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표본 평균이 차이가 크면 귀무거슬을 기각하고 이게 비슷하면 즉 X1 바와 X2 바가 비슷하면 귀무거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산 분석은 뭘 하는 거냐 하면 이와 같이 평균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평균을 비교하는데 분산을 이용해서 비교하는 것이 분산 분석입니다. 그 전에 배운 거하고 매우 차이가 있죠. 그 전에는 뭐를 했나요? 평균을 비교할 때 표본 평균을 비교해서 검정을 했다면 이번에는 표본 평균을 보는 게 아니라 분산을 이용해서 검정하는 게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분산 분석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분산 분석을 공부할 때 첫 단계로 중요한 것은 분산으로 평균을 비교한다는 점이고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오후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전주까지 가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데 소요시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지금 귀무거슬과 대립가설은요 이거입니다. 이때 μ1은 뭐냐 하면 전주까지의 서울에서 전주까지의 소요시간이고 물론 평균 소요시간이고 μ2는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평균 소요시간입니다. 귀무거슬은 뭐냐 하면 서울에서 전주 가는 거나 서울에서 대구 가는 거나 평균 시간이 같아 하고 대립가설은 아니야 달라 하는 서울에서 전주까지 가는데요 표본의 크기가 3이잖아요 그 첫 번째 표본은 2.9시간이고 두 번째 표본은 4.9시간이고 세 번째 표본은 7.2시간이에요 여기다 적어 보겠습니다. 위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린 거고요. 밑에 가면 소요 시간이 적게 걸린 겁니다. 그래서 2.9 여기다 표시할게요. 2.9시간이 걸렸고 4.9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7.2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평균은 5.0이니까 평균은 여기로 표시하겠습니다. 평균 5.0. 그 다음에 서울에서 대구 가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대구 가는데 소요시간이 3.1, 5.2, 6.1입니다. 그래서 3.1, 5.2, 6.1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평균은 4.8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4.8시간이에요. 질문은 뮤1, 뮤2가 같냐 다르냐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수학도 쓰지 않고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5시간과 4.8시간 평균이 0.2 정도 시간이죠. 이 차이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죠.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으면 서울에 전주 가는 거하고 서울에 대구 가는 거의 평균 소요시간이 달라요 하는 거고, 이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면 서울에 전주 가는 거나 서울에 대구 가는 거나 소요시간이 같아요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차이인 0.2시간이 얼마나 큰 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서울에 전주 가는데요, 2.9도 걸리기도 2.9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7.2시간도 걸려요. 무려 4.3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면 대구까지 가는 경우 보면요 3시간 정도 차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고가 6.1시간이고 최저가 3.1시간이니까 즉 3시간 정도의 차이나 이 경우에 4.3시간 정도의 차이는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표본에서 보면. 그런데 0.2시간은 뭐예요? 매우 하찮은 것이죠. 따라서 H0, 즉 기무가설을 채택할 겁니다. 즉 서울에서 전주 가나 서울에서 대구 가나 소요시간의 차이는 없어. 0.2시간은 큰 거 아니야. 원래 왔다 갔다 해. 주말 오후라 승용 차로 가면 재수 좋으면 2.9시간 걸리고 재수 나쁘면 7.2시간 걸려. 그렇기 때문에 0.2시간이라는 건 그냥 운이야 운.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전주를 가는데요, KTX를 타고 갑니다. 소요시간의 차이를 볼게요. 서울에 전주 갈 때 2.51시간, 2.53시간, 2.55시간입니다. 그리고 평균은 2.53시간이고요. 서울에서 대구 갈 때는 1.79, 1.84, 1.86이죠. 여기다 1.79, 1.84, 1.86 평균을 내보니까 1.83이에요. 그럼 소요시간의 차이가 2.53 빼기 1.83이니까 0.7시간입니다. 이 0.7시간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가 무의미한가를 보면 되겠죠. 자, KTX 타면요 소요시간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2.53 평균 시간에 거의 차이가 안 나는, 끼케야 0. 몇 시간, 0.0 몇 시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즉 2, 3분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0.7시간이라는 차이는 얼마입니까? 매우 크죠. 이 경우를 봐도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서울에서 대구 가는데 운이 나쁘거나 운이 좋거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0.7시간이라는 차이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겁니다. H제로를 기각한다.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분산이 역할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격이, 이 변동폭이요 분산을 나타냅니다. 이 간격이 분산을 나타냅니다. 이 간격이 분산을 나타내죠. 자, 1번과 동그라미 2번의 차이는 보니까 동그라미 1번은요 분산이 크다, 여기는 분산이 작다입니다. 평균의 차이가 있는데 0.7, 0.2 이 평균의 차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없냐는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소요시간의 분산이 클 때는 이 차이는요 상대적으로 작고 이 분산이 소요시간의 분산이 작을 때 이 간격 0.7이라는 소요시간의 차이는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평균을 비교하는데 이 분산의 역할이 있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A1, A2가 있어요. 경로 A1, A2가 있습니다. 이 경로를 따라 5차례 따라가며 소요시간을 추정해 보았어요. 교통수단 1에서 이 결과는 동그라미 1에 교통 2의 결과는 동그라미에 표시되어 있다고 했고요. 초록점은 5차례의 소요시간이고 빨간 점은 이들의 평균이에요. Y축은 소요시간입니다. 즉 위로 가면 갈수록 소요시간이 많이 걸린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소요시간이 짧게 걸린 거예요. 그런데 5번 체크해 봤어요. 이렇게 초록 표시가 5개 있죠. 소요시간이 A1이라는 경로를 따라갔더니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선 경로라고 했고요. 앞에서는 서울에서 대구 가는 거, 서울에서 전주 가는 거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서울에서 대구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전주 가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5번을 조사했더니 소요시간이 이렇게 걸렸습니다. 평균은요 여기 표시되어 있고요. 서울에서 대구를 가는데 5번을 체크했습니다. 평균은요 여기 있어요. 그럼 평균의 차이가 이만큼 나 있죠. 그럼 여기서 질문은 뭐냐 하면 이렇게 생긴 귀무가설, 서울에서 전주까지 가는 평균 소요시간과 서울에서 대구 가는 평균 소요시간 각각 뮤1, 뮤2를 표시했을 때 이 귀무가설을 채택할까 기각할까 입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차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클까요 적을까요 라는 질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서울에서 전주 가는데요 이 정도 소요시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운띠기에 따라서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적게 걸리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대구 갈 때 승용차로 가면요 운띠에 따라서 많이 걸리기도 하고 적게 걸리기도 합니다. 즉 이 정도의 소요시간의 차이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KTX예요. 아까 들은 A1이 전주행이고 이게 대구행입니다. 아까 얘는 좀 바뀌었어요. 아까는 대구 소요시간이 짧게 걸렸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5번 체크했는데 이렇게 5번 체크하고요. 평균은 요만큼입니다. 대구행도 마찬가지로 5번 체크하고 평균을 조사하니까 이만큼입니다. 평균의 차이가 이만큼 났네요. 이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운송수단 이거 KTX라고 하겠습니다. KTX를 타면요 소요시간 차이가 거의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몇 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KTX를 타면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소요시간이 이만큼이나 차이 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리가설을 채택할 겁니다. 즉 소요시간의 차이가 다르다는 충분한 증거가 보이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귀무가설에서 보시다시피 평균에 대한 검정을 했습니다. 두 모지단의 평균이 같냐 다르냐를 검정했는데 뭘 썼냐 하면 이 폭을 사용했습니다. 이 폭이라는 게 뭔가요? 이 변동폭이라는 것은 분산을 말합니다. 분산의 변동폭이 큰 경우와 분산의 작은 경우를 봤죠. 분산이 큰 경우에는 표본의 평균차 이게 상대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반면에 소요시간의 분산이 매우 적은 경우에는 이만큼의 차이, 이 빨간 화살표의 차이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원래 KTX라는 것은 소요시간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정확하게 가는데 이만큼이나 차이가 나. 즉 소요시간에, 평균 소요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고, 이쪽의 경우는 원래 들쭉날쭉한 거야. 들쭉날쭉한데 요 정도 소요시간의 차이 가지고 우리가 전주 가는 거, 대우 가는 소요시간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기엔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겁니다. 분산의 역할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의 예제를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볼게요. 모집단 1에서 나온 표본 1이 있고요. 모집단 2에서 나온 표본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이 여기서부터 이거예요. 두 모집단의 평균이 같을까? 대립가설은 아닐까? 에 대한 검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각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한 거예요. 모집단 2에서는 표본 2가 나왔고요. 그래서 표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봤더니요. 하나, 둘, 셋, 넷, 5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표본 2도 하나, 둘, 셋, 넷, 5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5개로 구성된 거에 표본 평균이요. 10인데 이 10이 적은 뭐냐 하면 x1 바이고요. 이 14는 요 5개의 평균이라 x2 바입니다. 그리고 표본 분산은 S1 제곱은 10이고요. S2 제곱은 17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것을 검증하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해봤습니다. 엑셀 이용해서 해봤어요. 엑셀 이용해서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t 통계량의 값은 마이너스 1.7이 나오고요. 지금 양측 검정이죠. 그래서 양측 검정 기각치가, 즉 임계치가 2.365입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임계값이, 즉 크리티컬 밸류가 마이너스 2.365 플러스 2.365이고, 이 안에 검정 통계량의 값이 들어오면 규모가설을 채택하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기약합니다. 근데 검정 통계량의 값이 마이너스 1.721이니까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1.721 여기 있고요. 0은 여기 있고, 따라서 규모가설을 채택합니다. 다음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모집단 3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했어요. 표본 4는요, 모집단 4로부터 표본을 추출했어요. 표본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 각각 하나, 둘, 셋, 넷, 5입니다. 지금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모집단 3의 평균과 모집단 4의 평균이 같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표본 평균을 봤더니 14가 나왔습니다. 표본 분산을 봤더니요, 이렇게 2.5, 2.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 요게 x3 바고 요게 x4 바입니다. 그리고 요게는 s3 제곱이고 요건 f3 제곱입니다. 그 검정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엑셀을 이용했습니다. 그랬더니 통계량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왔고요. t 기각치 양측 검정이죠. 양측 검정 임계치의 값이 2.306이 나왔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크리티컬 밸류가 이렇게 있고요. 이 크리티컬 밸류는 마이너스 2.306 플러스 2.306이고, 검정 통계량의 값이 이 구간 내에 있으면 규모가설을 채택하고 이를 벗어나면 기약합니다. 근데 검정 통계량의 값은 마이너스 4니까 여기 있네요. 따라서 기각합니다.
reject H로 기억하고요. 조금 전에 이 경우는 어땠습니까? 귀무가설을 채택합니다. 여기다 쓸게요. 기각. 자, 둘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평균의 차이는 4입니다. 왜냐하면 10과 14니까. 평균의 차이는 10과 14니까 평균의 차이는 똑같아요. 똑같이 4만큼의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결과는 달라지는 거죠. 앞에서 보면 이렇게 했죠. 한국인과 미국인의 키가 누가 더 커 작아 하니까 표본 평균을 찾고, 이 표본 평균, 즉 x1 바와 x2 바를 비교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이가 크면 귀무가설을 기억하고, 이 차이가 작으면 귀무가설 채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차이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채택하고 한쪽은 기억하는 거죠. 왜 그런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바로 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과 17입니다. 이 경우에 분산이 크다죠. 이 경우는요, 분산이 작다예요. 분산이 작을 때, 즉 변동성이 원래 작은데 4만큼의 차이는요, 크다는, 상대적으로 큰 거고, 분산이 커요. 즉 변동이 워낙에 심한데 4만큼의 차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네 라는 뜻입니다. 아까 서울에서 전주 가는 소요시간과 서울에서 대구 가는 소요시간하고 동일한 의미를 찾으시면 됩니다. 즉 KTX를 가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요시간의 분산이 매우 적어요. KTX는 매우 정확하게 가기 때문에 소요시간의 차이, 여기로 말하면 4라는 차이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 거고, 승용차로 주말에 전주 가는 거와 대구 가는 거 들쑥날쑥 하겠죠? 즉 분산이 큰 거고요. 따라서 소요시간 4시간의 차이라는 건요, 별거 아닌 거예요. 4시간이 차이 났다고 해서 소요시간이 다르다고 판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들쭉날쑥 하니까 4시간 차이나? 그럴 수도 있지. 운에 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동그라미 1번 하고요, 동그라미 3번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여기 아까 한 거고요. 동그라미 3번 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의 경우 우리 귀무가설 채택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모집단 1에서 표본 1을 추출했고요. 모집단 5에서 표본 5를 추출했습니다. 아까처럼 표본 1은요 똑같아요. 이거랑 표본 평균 같고요. 표본 분산 여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x1 바, 요게 s1 제곱입니다. 그 다음 모집단 5에 수출된 표본 5는 새로운 거죠. 그래서 관찰점의 개수가 5개고요. 표본 평균은 20입니다. 이게 x5 바고,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은 s5 제곱이라 하면 되겠죠. 17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에 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무가설은 이렇게 되고요. μ1과 μ2가 같냐? 대립가설은 아니다 되겠죠. 검정 통계량의 값은 마이너스 4.3인데 기각치, 양측 검정이니까 양측 검정의 기각치는 2.365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365 플러스 2.365, 검정 통계량의 값이 이 안에 들어오면 귀무가설 채택하고요. 아니면 기각합니다. 근데 검정 통계량의 값이 마이너스 4.3이니까 왼쪽에 있네요. 따라서 귀무가설은 기각합니다. 즉 모집단의 평균 시간이, 즉 μ1과 μ5의 값이 다르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이 10과 17이죠. 여기도 10과 17입니다. 같습니다. 분산이 아까 크다 작다 했지만 이번은 분산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냐 하면 표본 평균의 차이가 4인데요. 여기 10하고 14니까 그 차이 4인데 여기는 표본 평균의 차이가 10과 20이라 차이가 20입니다. 그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날 수 있네요. 분산이 동일하니까 평균의 차이가 큰 역할을 한다. 평균의 차이가 작으니까 규모과서를 채택하고 평균의 차이가 20으로 크니까 규모과서를 기각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차이라는 게 4와 20을 말합니다. 평균의 차이 크기는 분산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뭘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이 경우는 10과 14잖아요. 이 경우에는 10과 20입니다. 여기 잘못 썼네요. 차이가 10입니다. 10과 14의 분산과 10과 20의 분산 어느 게 크고 작습니까? 이게 분산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평균의 차이라고 했는데 4와 10 말하는 거예요. 평균의 차이라는데요. 이 평균 이 값의 차이니까 이 평균의 차이라는 것은요. 표본 평균의 분산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 작다. 이건 표본 평균의 분산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1, 2, 3을 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과 동그라미 2를 보니까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표본 평균의 차이는 동일하죠. 근데 이쪽 분산이 크고 이쪽 분산이 작습니다. 즉 표본 분산이 작을수록 표본 안에는 요 값들의 분산이 작을수록 규모과설 μ1 이퀄 μ2라는 규모과설을 기하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이 작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 큰 거에 영향을 주죠. 표본 평균의 분산이 클수록 이 규모과설을 기약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분산 분석에서 분산의 역할을 얘기했는데 분산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 표본 내 요 값들의 분산과 표본 평균 간의 분산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옛날에 했을 때 이런 거 있었습니다. T 검정을 했잖아요. μ1 이퀄 μ2에서 T 검정을 할 때 검정 통계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표본 분산을 하나밖에 안 썼는데요. 자, 여기 이 식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표본 분산 이거 쓰고요. 이거 썼어요. 즉 이거와 이거는 요거 내의 분산을 말합니다. 즉 표본 내의 분산이에요. 이것만 썼지 표본 평균의 분산은 쓴 적이 없어요. 그러면 분산 분석과 이 T 검정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표본 분산은 썼죠? 표본 분산 썼어요. 표본 내의 분산이 작을수록, 자 보겠습니다. 표본 분산이 작으면 S1 제곱과 S2 제곱이 작다는 거죠. S1 제곱과 S2 제곱이 작으면 이 분모가 작아집니다. 따라서 이 T값은 커집니다. T값이 커지니까 규모과설을 기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은요. 표본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 없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를 보십시오. 이 차이죠. 표본 평균의 차이인데요. 차이가 크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작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크다라는 건 뭡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이 크다는 얘기고 차이가 작다는 것은 표본 평균의 분산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에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T 검정에서도 이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S1, S2 제곱 표본 내 값들의 분산도 있고 요거 표본 평균의 분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분산 분석이란 뭐냐 하면 분산을 이용해서 표본 평균을 비교하는데 분산에서 여기서 분산이라는 것은
표본 안에 있는 이 분산값, 그 다음에 또 분산은 표본 평균 간의 분산, 두 개의 분산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T검정인데 왜 분산 분석을 별도로 합니까? 어렵게 분산 분석을 하는 장점이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두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면 제9장에서와 같은 검정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는 게 T검정을 말합니다. 즉, 두 개의 모집단 평균을 비교해요. 즉, 규모가 이렇게 생겼어요. 뮤1과 뮤2가 같냐 다르냐, 이런 경우에는 T검정을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은요, 3개 이상의 모집단을 확정하여 사용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모집단이 3개가 있고요, 모집단의 평균 3개가, 즉 뮤1, 뮤2, 뮤3가 같은지, 대립가설은요 아닌지, 이런 경우엔 T검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검정은요, 유일한 검정이 분산 분석입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A, B, C 3개의 집단을 비교할 때는 A와 B, B와 C, C와 A 이렇게 3번을 비교하면 되겠죠? T검정을 이용해서. 그러나 좀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집단을 4개를 보겠습니다. 4개의 집단이 있는데 A, B, C,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T검정을 하면 어떻게 되죠? A와 B, A와 C, A와 D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검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집단이 5개면 어떻게 될까요? O combination 2만큼의 개수의 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이 2개 있을 때, 모집단이 2개 있을 때는 T검정으로 충분하지만 모집단이 3개 이상 있을 때, 이런 경우,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 보겠습니다. 모집단이 4개인 경우를 볼게요. 대립가설은요 아니다예요. 이런 검정도 T검정으로는 불가능하고, 유일한 것은 분산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3개 이상의 집단에 대해서 평균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분산 분석에서는요, 표본 평균을 비교하는 거 아니라 분산을 이용해서 비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산이라 하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표본 내 값들의 분산도 있고, 또 다른 건 표본 평균의 분산을 비교한다는 점이 T검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